예, 터닝포인트 11 시작합니다. 10시 50분 넘어서 11시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숨죽이면서 기다렸던, 주목했었던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죠. 사실은 맥스가 한 20% 정도가 상단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예, 우리는 25% 관세가 됐고요.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주요한 게 이제 우리, 일본, 대만, EU 이럴 텐데 비슷합니다. 일본이나 대만 우리랑 비슷하고요. EU도 이제 20%로 상호 관세를 이제 소위 때렸습니다. 트럼프가 때렸는데요. 일본도 3%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도 하락 충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낙폭은 좀 좁혀가는 흐름들인데 이후에 이제 흐름들이 중요한 거죠. 미국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처음 매긴 이 관세 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시점이 될 것이다. 이후에 협상들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는 게 미국과 트럼프의 이제 의도이겠지요. 그러나 충격은 있는 거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는 이제 낙폭을 좀 좁혔고 아직까지도 미국 선물은 낙폭이 크거든요. 이걸 시간이 가면서 좀 좁혀가고 우리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반등이 강하게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상황들을 오늘은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조용찬 소장님 와 계신데요. 미국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내용과 함께 글로벌 경제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나 우리로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또 날이기도 하죠. 오늘 스페셜리스트 미국의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 깊게 얘기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25% 상호 관세는 사실은 생각했던 거에 상당히 워스 시나리오에 속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 우리 영향부터 좀 볼까요? 네,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국가 긴급 상황으로 보고서 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상호 관세 율면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25%로 일본의 24%, EU가 더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20%에 그쳤습니다. 이는 FTA 체결한 국가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일본보다도 비관세 장벽이 우리가 좀 높다는 측면이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수준인데도 문제는 대미 수출이 작년에는 10% 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속도가 줄지를 않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율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출 규제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관세율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제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배터리, 반도체, 석유, 화학 같은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이런 신호로 읽혀집니다.
뭐 수출 주도 국가고요. 사실 미국은 제조업 쪽에서는 뭐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뭐 금융 사이드나 이런 쪽에서 서비스 쪽에서 벌어지는 쪽이 사실 미국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 트럼프는 일절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관세를 막 때리는 건데요. 이제 시간은 관세 시간에서 협상의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국가별로 기업별로 계속 딜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와 동시에 정상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협상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무차별 관세 공격을 해서 스스로 양보를 얻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스스로 뭐 관세맨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고요. 아무래도 이런 그 무차별 관세 공격을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연방 정부의 세입 증대 효과를 노리는데요. 이제 XTA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 동안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2조 1,0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 줄어드는 분만큼 법인세율을 15% 좀 낮추고 부자 감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그 지지세를 결집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0% 플러스 10%, 여기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무역 불균형 시장과 관련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들 뭐 경악을 하면서 대응책을 쓰고 있을 텐데요. 가장 이제 타겟 국가는 중국입니다. 기존의 10%에 의해서 지난번에 10% 부과해서 20%가 됐는데 오늘 얘기는 34%입니다. 중국의 반응이 좀 있나요? 그리고 중국의 예상 대응 경로는요? 네, 중국은 지금 상당히 그 관세 부과 전서부터 미국의 어떤 타입의 전쟁과 관련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고요. 이는 당내에서도 아편 전쟁 때 서구 열강이 밀려가지고 자신들이 희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다른 어떤 전쟁이든 간에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올해 7.2% 크게 증액시킨 것도 대만과 관련해서 압박을 좀 하면서 미국의 또 양보를 얻어내려는 심산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관세 충격에 따른 실탄을 지금 미리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인대회 때 아무래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도 3% 이내 억제해서 4%로 확대시킨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강제 그리고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호 관세 부과율만큼 미국 제품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진출과 관련된 제재 조치가 곧 발동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때렸는데요. 각국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뭐 EU도 대대적으로 지금 반격을 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 뭐 일본 이런 데는 좀 눈치를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각국이 또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고 미국은 올리고 이러면 뭐 세계 경제의 교역량이나 악화되는 거는 지금 명확관화인데 미국도 이에 따른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그런 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상호 관세, 맞불 관세를 네.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약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아무래도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그 관세 전쟁이 펼쳐진다면은 미국의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이너스 0.77%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0.8%포인트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 주요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현재는 45%까지 올라온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한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율을 보면 2.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추가적인 악화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근데 상호 관세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글로벌의 공급망에 커다란 차질이 빚게 됩니다.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코로나 직후에 미국의 생산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이런 효과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협상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관세율을 낮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나 좀 낮출 가능성인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당장 뭐 오늘 전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협상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잠깐 언급하신 6개월, 1년 가면 너무 긴데요. 네, 협상 수위 조절 가능성이. 네, 트럼프가 관세를 중단한다든지 낮춘다면은 경제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 관세가 언제 중단될지가 중요한데요. 월가에서는 지금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 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 취임 100일간 허니문 기간 동안에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의회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집행을 하고 그 상대국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오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4월 말 5월에는 주시장에 대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중국과 관련해서 매달 10%, 이번에 35%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 내셨던 60%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 한두 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대중국과 관련된 60%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후부터는 협상의 시간이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늦어도 7월 달 이후에는 주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도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속히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수출 주도형 경제, 미국, 뭐 중국, EU 이런 데가 이제 우리 핵심 그 수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대미 무역 우리로서의 흑자, 미국의 적자가 갑자기 이게 뭐 이제 평균 플러스 수준으로 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나요? 미국 제품을 어쨌든 뭐 구매를 해줘야 되나요? 국방비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올려야 되나요? 리더십이 또 부재한 상황이어서요. 어떤 좀 단계별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4곳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예. 그중에서도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80%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자동차, 합니다. 반도체, 예.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화학.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장급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쇠고기, 대두,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수입을 더 늘려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2배 정도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는 15%밖에 줄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부과를 넘어서 50% 부과하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 같은 경우는 25%밖에 줄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의약 제품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 배터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비관세 장벽을 빨리 낮춰주는 정책을 써야 되겠고요. 또한 미국과 합작 그 형태를 취하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미국과 관련된 대미 투자를 좀 늘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서 자동차도 지금은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관세로 전 세계가 위축되고 미국도 영향이 있을 텐데 미국에는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과 함께 또 엔캐리 청산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1달러에 148엔까지 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1%지만 관세율이 좀 낮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보다는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10% 절하됐기 때문에 1% 관세율이 대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10% 환율 절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더 우위에 쓰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앵커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장 정도가 롱 포지션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엔화가 강세가 가고 그리고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면은 앞으로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한순간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해외 그 채권 투자가 5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한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FX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졌을 경우 작년 8월 달 같은 쇼크가 찾아온다면 엔화는 1달러에 130엔까지 한순간에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외환 그 거래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숨죽이고 이를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5일인가 그렇잖아요. 엔캐리 청산에 따른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산 넘어 산이네요, 악재들이. 그때 보면 이제 그때 급락하고 다시 꽤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좀 전진 같은 그죠? 지진으로 보면 그런 느낌들이 계속 오면서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 트럼프 관세가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거로 생각하면서 올라가서 사실은 플러스로 끝났는데 발표되고 나서 시간에서 사실은 종목별로 급락을 하면서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3.4%거든요. S&P 선물은 2.8% 급락인데 미국 시장은 이 관세 충격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정책적인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문제인데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중국과 관련된 관세율이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 빠진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품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협상 과정에 딜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 간에 전화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듯이 나머지 카드들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전략에서 그 상대방을 공격할 때 몰아치듯이 불확실성,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딜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빠르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4월 말에서 5월, 늦어도 7월에는 주시장이 다시 재정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시점은 빠르면은 5월달 오픈 AI가 그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테크 기업들 M3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대열에 먼저 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트럼프의 이 대규모 관세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뭐 표면적으로는 아침에 보면 뭐 미국의 기업들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어쨌든 뭐 단호하게 또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은 중국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뭐 서로 격화될 만한 그런 조치들은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대응을 지금 해나가는 것 같고요.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일변도가 해소되면서 올해
뭐 유럽, 그다음에 홍콩 이런 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홍콩 항생 지수도 고점 대비 한 8% 정도 조정 받았군요. 이렇게 이제 중국도 조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중국의 그 M7을 뜻하는 그 세븐 타이탄이라고 하는 종목들, 그리고 테라피 탄이라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 금융 상품 쪽과 연계된 옵션이라든지 이런 매도 물량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자금 이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중국판 M7들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제재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서방의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미국의 M7이 좀 더 빠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이제 홍콩은 좀 조정받았는데요. 뭐 상해나 중국은 딥시크 이후에 뭐 상당히 좀 그 고무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IT 민간 기업하고도 이런 쪽으로 하면 단기적으로 이런 충격을 있는데 길게 보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중화권 증시가 올해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그 종합지수가 있는 시장이 있고요. 또 민영 기업이 들어가 있는 선전 증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전 증시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국판 M7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듯이 민간 경제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그 대규모 투자라든지 민영 기업들의 그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미국 그 M7 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만 중국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수 시장만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현재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계속 일어나겠지만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특히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그 교체들이 지금 활발해지고 정권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 지도부가 흔들렸을 경우에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영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하이 증시보다는 선전 증시 또한 그 홍콩 항생 그 테크 주식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분석했고 미국 경제 영향, 우리 영향, 중국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고 나서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워낙 시장이 변화가 있으니까요. 코스닥은 지금 보면 1포인트까지 좁혔어요. 거의 뭐 상승, 왜냐하면 지금 뭐 엔터나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트럼프 관세를 피해가는 쪽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요. 1포인트니까 뭐 일시적이긴 하나 상승 반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코스피는 1% 낙폭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지금 뭐 트럼프 관세뿐만 아니라 내일은 중요한 헌재 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 내용을 소화하면서 시장 얘기들을 함께 좀 내일 할게요. 그래서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과 함께 또 시장을 보실 수 있는 분은 김장렬 본부장 함께 모셔서 내일 그 정치적 이슈들 얘기 보면서 대략 그 시간대면 결과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들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